2017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 2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열띤 경쟁을 통해 총 16명의 태극전사가 선발됐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린 제12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가 지난 2월 20일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태권도인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태권도 경기의 룰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태권도인들은 룰 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김종기 감독을 선발했습니다. 그와 함께할 총 6명의 코치들도 선발됐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제1회 비치 태권도 대회를 그리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대표 선수 최종 선발전이 지난 2월 24일 강원도 정선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6일간의 대회를 통해 총 20명의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효은입니다. 3월 16일 IT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한라체육관과 한림체육관에서 제12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기 규정이 개정된 후 열리는 첫 경기인 만큼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열띤 현장과 과연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이번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한국 대표 선수로는 남자부에서는 54kg급 김태훈 선수부터 정윤조, 박지민, 이대훈, 김훈, 박용현, 인교돈, 조철호 선수가 선발됐고 여자부에서는 46kg급 심재영 선수부터 김소희, 김민정, 이아름, 김소희, 김잔디, 오혜리, 안세범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예, 리오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김소희 선수. 김소희 선수는 한국 여자 마이너스 49kg급의 대표 선수입니다. 김소희 선수 하면은 굉장히 스태미나가 넘치고 움직임이 강한 선수였는데 지금 이번에 경기 규정이 바뀌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소희 선수한테 좀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바뀐 경기 규정. 저는 경기 규칙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제 경기 실력대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돌려차기 부분이 2점이 되면서 비중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앞발 쓰는 상대 선수들이 거의 앞발을 쓰는데 뭉텅이 2점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앞발 쓰는 선수들이 이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붙었을 때 이제 밀고 하는 몸싸움이 좀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김 선수가 큰 선수는 아닌데 좀 불리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불리한 점도 있지만 제가 상대 선수보다는 작다 보니까 그만큼 역이용을 하면서 제가 스텝도 있으니까 스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세범 선수는 오는 6월 달에 있는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서서 지금 막 경기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안세범 선수가 거의 뭐 독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키가 좀 크고 신장에 비해 힘도 좀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이제 국내 무대가 아니고 세계 무대일 거예요. 네. 그 실력에 비해서 기대에 비해서 안세범 선수가 내놨던 성적은 좀 못 미쳤다. 자신 스스로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11년도에도 경주에서 세계대회에 있었는데 1등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2등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 무대가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서륙을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주 세계대회에 나가게 되면 해외에 무겁고 힘이 센 여자 선수들과 대결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아무래도 유럽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좋고 아시아권 쪽에 중국 같은 선수들은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순발력이라던가 웨이트를 좀 많이 해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룰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직접 뛰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카트발에 많이 의식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몸통발도 2점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허벅지 밑으로 차다 보면은 감점 사항이 많아져서 카트발도 많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예전에 일반 호구 시합 뛰듯이 약간 득점도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좀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차는 발도 아무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재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안세문 선수의 모든 선수들이 잘 열심히 할 거라고 응원을 하겠습니다만은 안세문 선수 좋은 성적 거두기를 같이 응원해 보고요. 한국 여자 태권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황경선 선수. 황경선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딴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태권도 선수입니다. 이번 올해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서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지금 출전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준비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오랜만에 뛰시는 건 어떠십니까? 지금? 제가 체전 이후로 처음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번 대회를 보니까 앞발에 대한 규제가 좀 작년보다는 더 많이 강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황경선 선수한테는 그 부분 앞발 커트발에 대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 룰이 많이 바뀐 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 1년, 2년 동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앞발 드는 게 이제 배웠더라고요. 익숙해지셨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연습할 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번에 경기 규정이 또 몸통 점수가 2점이 됐다든지 붙어서 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어떠세요? 우선 제가 붙어서 하는 부분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내일 경기 때 어떤 모습으로 제가 또 경기를 할지 저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막 경기를 끝낸 김태훈 선수를 모셨습니다. 김태훈 선수 이번 2017년 세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지금 승자 결승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네, 그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대해 주신 만큼 더 힘이 돼서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경기 규정이 체력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네, 붙어서 아무래도 몸싸움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해야 되고 상체 힘도 길러서 상대한테 밀리지 않는 힘과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길다 보니까 붙어서 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몸통이 2점이 돼가지고 저는 제가 주 득점이 돌려차기 몸통 얼굴도 차지만 몸통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좋은 거는 보완하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지금 승자 결승에서 승리를 거둔 이대훈 선수 모셨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태권도의 단판 스타인데요. 일단 승자조에서는 승리를 하셨습니다만 한 경기가 더 남으셨죠? 네, 남았습니다. 이번에 경기 룰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변화가 올림픽 끝나고서 이제 몸통 득점 2점이라는 룰과 이제 붙어서 좀 몸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태권도 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합을 하기 전까지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몰랐는데 그 변경된 룰에 맞춰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왔고 또 이렇게 이기고 있는 거 보면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번 대회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해야지 이 룰이 저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확실히 태권도 경기가 박진감이 넘치고 재미는 있어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태권도를 할 때에는 끊김없이 계속 경기가 진행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시는 분들께 느껴질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뀐 경기 룰이 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전에는 신체 조건만 좋고 그냥 발에 힘이 없어도 헤드기어만 차면 됐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룰은 이제 붙어서 몸싸움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는 전에 이제 신체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던 선수들이 또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3년 남았죠? 네.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네. 거기도 당연히 이제 목표로 뛰어가실 거예요? 네, 당연히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계속 훈련을 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는 제주 태권도 대회는 2006년에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가능한 세계 태권도 회원국가가 208개국인 208개국 선수들 전부 참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태권도 선수들이 이번에는 제일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북 태권도 조직위원회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으로 이 태권도 대회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자주 만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꿔서 회장으로 경기장을 찾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동안 많은 대회가 시리즈로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그 커튼의 커튼을 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그 봄나물처럼 싱그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참가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 더욱이 그런 의미가 강하게 봄 기운처럼 펼쳐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새롭게 출범한 최창신 회장 체제로 협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BS 최지인입니다. 예, 태권도 경기가 달라졌습니다. 태권도가 지금까지는 재미가 없다, 뭐 흥미가 떨어진다, 뭐 격투 스포츠로서의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경기 규정이 되고 나서는 태권도 경기가 굉장히 박진감이 넘쳐지고 선수들의 파이팅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새롭게 어떤 경기 규정이 바뀌었길래 태권도가 이렇게 재밌어지고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대한태권도협회 오일남 상근 이사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이번에 새롭게 룰 개정을 해서 저희도 이제 세계연맹 룰에 따라서 개정된 룰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개정된 룰에는 점수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미는 행위를 이제 벌칙 행위로 안 하고 그걸 허용하는 이러한 경기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밀고 때리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경기가 훨씬 더 박진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의 경기라 그럴까요? 약간은 힘의 경기도 보여지고, 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발펜싱이라는 이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발을 들어서 허리 밑으로 발이 내려갔을 때는 가차없이 감점을 저희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 드는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커트발이라고 하는 행위들, 여기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계속 태권도계에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번 경기 규정 개정이 커트발을 제재하는 데 좀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그 경기 룰이 뭐 발바닥에 있는 센서를 빼야 된다, 그 점수를 빼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구체에 그럴 필요 없이 발바닥에 있는 그대로 주되 지금과 같은 허리 밑에 발을 드는 행위는 무조건 가짜없이 감점을 주면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달라진 경기 규정 중에서 몸통 돌려차기가 2점이 됐다는 점, 이 점도 굉장히 큰 변화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은 자세히 알지만은 태권도를 모르는 관중 속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많은 득점이 나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발등 점수를 2점 준 게 큰 일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점수 차이, 예를 들어서 30점 넘는 경기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측정한 결과로는 15점에서 25점, 30점 차이가 가장 많이 나오고, 보통 좀 많이 나올 때는 한 40, 50점까지도 점수가 나오는 이제 재밌는 경기로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선수들 중에서 어떻게 유명한 선수들 좀 누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흔히 알다시피 지난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김소희 선수, 오혜리 선수, 그다음에 동메달을 땄지만 이대훈 선수, 김태훈 선수, 지금 현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출전해서 오늘 네 선수가 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제 승자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우주 세계 대회에서는 한국 태권도의 자존심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 달라진 태권도의 모습을 오는 무주 세계 6월달에 열리는 무주 세계 대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태권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바꾸시려고 노력하셨나요? 지난 리오 올림픽을 통해서 태권도 경기가 재미없는 그 기술적인 흐름 추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그 선수들과 코치들과 같이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했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서 주로 그 앞발 그 밀기에 대한 그 규제,
그리고 좀 더 그 연결되는 그 기술의 흐름, 공격 위주의 경기를 위해서 몇 가지 경기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번 이 제주 평화기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에 와서 보니까 그 개정된 경기 규정이 잘 작용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그래서 선수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기를 하고 있고 보다 큰 기술을 더 많이 쓰고 있고 또 체력 위주의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어서 상당히 그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올해 대한태권도협회가 기술전문위원회 이제 심판위원회, 경기위원회, 기술전문위회가 그런 이름으로 이제 독립체계를 갖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기에 관련되어져서는 올해 이 대회가 첫 대회였고요. 그다음에 규정도 대한태권도협회 그 경기 규정이 세계 태권도 연맹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회를 치른 첫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중등부 3일간, 고등부 4일간 대회를 열었는데 뭐 경기 규정이 많이 바뀌면서 일선 팀의 지도자들도 많이 수용해 주시고 또 경기의 어떤 그 흐름도 깨끗해서 모든 게 아주 잘 끝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태권도 품새 대회가 생긴 이래 어떤 전환기를 갖고는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품새에서 틀을 벗어나서 새 품새도 개발됐고 그것에 보급하는 거 또 거기에 맞는 채점 방법 등등 다양한 그 요구되는 사항들이 이제 저희가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태권도의 품새에 대한 개념, 사고를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뭐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말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발 드는 행위하고 그다음에 잡는 행위에 대해서 붙어서 잡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미는 행위가 허용이 되다 보니까 서로 몸을 붙어서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밀고 이런 행위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잡는 행위를 건절을 시키고 있고 앞발 드는 행위 건절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를 될 수 있으면 관리를 안 하고 공격 수신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예년에 비해서 공격하는 그 빈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다음 체력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도 체력이 딸려서 3회전에 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특이하게 그 몸통이 2점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키가 작은 선수도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풍해고등학교 이경배 감독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배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8번째 종합우승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 다른 학교들 중에서 잘하는 학교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대회에서 7연패를 했고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첫 대회 2017년 첫 대회를 맞이해서 첫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계훈련 때 열심히 또 훈련에 임해주신 우리 선수,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지도해주신 우리 지도자 여러분 모두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전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팀 감독이시고 현재 한국가스공사팀 태권도단 감독을 맡고 계신 박정만 감독님 모시고 간단하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 대표하는 실업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까? 지금 우리 실업팀에 지금 우리가 여자 남자에서 총 14명에서 출전을 하는데 예. 지금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출전한 팀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시합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은 항상 감독으로서 항상 긴장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시합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팀도 지금 좀 많이 좀 선발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룰이 바뀌다 보니까 그 작년까지는 좀 신장이 좀 큰 선수들이나 다리 들거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했는데
지금은 좀 작은 선수와 그 힘이 좋다든가 웨이트를 많이 한 선수들이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리우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브라질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성적 뭐 기대하셨던 성적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좀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 우리 코치진들하고 선수들이 사실 체계적으로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뜻하지 않게 5명 출전해서 전원 메달을 다 딴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선수들한테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팀 감독으로서 메달을 따오셨고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원래 소속팀인 가스공사로 들어오셨어요. 네네. 예, 대표팀 선수였던 그 출전 선수 중에서 이대훈 선수하고 김소희 선수. 네네. 넌 지금도 계속 이번 대회도 출전하고 있죠? 네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번 대회는 몇 명 정도 선수들이 좀 가스공사 출신들이 좀 선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많이 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가스공사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또 무주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정말 그 세계대회에 걸맞는 선수들이 좀 선발이 됐으면은 좋지 않은가.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가스공사 선수들이 좀 많이 선발됐으면 좀 바람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그 무주 세계대회 때 정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다 바라볼 때 야 태권도가 재미있구나 그런 선수들이 좀 선발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룰이 좀 바뀌고 나서 과거보다는 좀 재밌어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이 코트를 이렇게 볼 때 우리 태권도는 무조건 공격적인 거예요. 복싱도 이렇게 백스텝도 있고 링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경고 상황 가지고 승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경고 사항에 대해 승파 감점되는 비중이 좀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죠. 네. 그 점 때문에 그 점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태권도 방송에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 감독 및 코치진이 선발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포함해 2017년 한국 태권도는 김종기 감독을 중심으로 전문희, 노현구, 이원재, 장정은, 엄광흠, 코치 등으로 구성된 지도진이 이끌어 나가게 됐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비치 태권도 대회는 시작 전부터 뜨겁게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과연 그 모습이 어떨지를 그리스의 역사적인 섬 로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9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및 제4회 아시아 청소년 품새 태권도 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 선발전이 강원도 정선체육관에서 2월 24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4월 18일 카자흐스탄 아티라우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한국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2017년도 들어와서 선발전이 처음 대회인데 앞으로 3월 28일에 양구에서 해장기 태권도 대회가 있고요. 8월 달에는 문광부 대회가 태백에서 개최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선수부터 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시니어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기본 동작 그 자체 기본 기술적인 것을 자기가 쌓아서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도 우리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 3월 7일 태국 방콕에서 임시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WTF 주요 대회 개최지를 결정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17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이집트의 샤르멜 셰이크에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그 외에 2017 WTF 태권도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1차전은 러시아 모스크바, 2차전은 모로코 마라케슈로 결정됐습니다.
3차전과 그랑프리 파이널은 작년 캐나다 버나비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영국 런던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2018 WTF 태권도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2차전과 2018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9월과 1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태권도 관련 학과의 신입생 수가 5년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3월 기준으로 태권도 관련 학과의 모집 인원은 1,3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2,162명에 비해 854명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태권도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수도 올해 29개 교로 2013년 41개 교와 비교해 12개 교가 줄었습니다. 연구소는 매년 전국 태권도 관련 학과 정보를 조사하는 동시에 태권도의 이론 및 실기에 대한 학술 연구, 각종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해 태권도 지도자와 관련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1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제교류 분야 총 36개 사업 가운데 상위 10% 사업에 부여하는 우수사업 4개 중 재단의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재단 김중원 사무총장은 재단은 태권도 세계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글로벌 태권도 인재를 육성하고 한국 문화의 세계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했습니다. 태권도 선수들의 필수품인 마우스피스. 그러나 간혹 선수들이 불편함 등의 이유로 마우스피스를 고의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에서 경기장에 마우스피스 소독기를 설치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정선체육관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최종 선발대회에서는 선수들이 마우스피스를 자외선 소독기로 소독하고 사용했습니다. 이는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이철주 회장의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중고연맹 서대원 사무국장은 준비하는 시간이 촉박했지만 공약 이행과 선수 편의를 위해 대회에 맞춰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태권도 시민연합회 및 태권도 미래창조시민연대는 지난 3일 국기원 앞에서 홍성천 이사장 사퇴 촉구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국기원 리모델링 사업의 반대와 더불어 국기원 원장의 각성, 국기원 성지화 사업 반대, 그리고 현재 필리핀 거주권자로 있는 홍성천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ITBS가 오늘은 무주군을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는 6월에는 이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 손님 맞이에 한참 준비 바쁘신 황정수 무주군 수님을 모시고 오늘 태권도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획대로는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무주군은 조직위원회하고는 별도로 2015년도 5월 10일 날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무주로. 예. 근데 8월 달에 TF팀을 55명으로 구성을 해서 예.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자체적으로 준비하셨단 말씀이시죠? 손님을 맞이할 준비, 그러시죠. 친절, 이생,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카데미 또 군민 역량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인지를 시키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태권도 성지인 무주가 예. 준비 잘해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예. 그런 각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태권도 지도자. 말하자면 참 그때는 없던 시절이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면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예. 여러 여건상 돌아오지 못하는 지도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고 거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권 마을이라는 예.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원에는 하나밖에 없는
전용 경기장이 희원 경기장이 있고 국립박물관, 태권도 박물관이 유일하게 있고 또 상징적인 태권전 명인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그 주위에는 민자 투자지역으로 공실한 지역이 있어서 그것과 어울려서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 한문화체험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태권 마을과 함께 명실상부한 그런 타운이 될 겁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 무주군민들의 어떤 기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손님을 맞을 준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친절, 이생. 뭐 예를 들면은 또 음식 먹을 때 우리 한국인과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지 없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잡수셔야 되니까 그런 환경 개선까지. 또 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침대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침대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환경 개선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무주로서는 아무튼 올 6월 달에 전 세계에서 많은 손님들 맞게 될 텐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준비는 오랫동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부분이랄까요? 좀 더 이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 뭐 이런 건 없으신가요?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씩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앞섰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태권도의 상징인 태권전 명인관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세계 대회를 토대로 해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이라든지 뭐 또 와서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지 또 우리 전통 문화를 선보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기 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서울 대표 선발전이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6개월째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재규 관리단체 위원장님 모시고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시협회가 6개월째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9월 1일 날 부임해 와서 제가 온 지가 한 6개월째 됐고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는 지금 8개월,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리단체가 문자 그대로 관리만 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느냐 아니면은 그 적폐를 뜯어 고치고 개혁 작업을 완전히 한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넘겨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 체육회에서는 그냥 관리만 하다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회장 선거를 해서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1300개 체육관에 있는 일선 관장님들이나 저희 태권도인 입장에서는 과거에 썩어 빠진 그런 그 관행과 적폐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개혁이 완성된 후에 회장 선거를 해도 맞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4월 정도에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58개 그 스포츠 종목 단체가 있는데 서울시 체육회는 우리 태권도 하나만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회장 선거를 해서 앞으로의 개혁과 모든 문제점은 태권도인 스스로가 해결을 하라 그런 입장이고 저는 한 금년 말까지 관리위원회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태권도인은 관리위원장인 저 혼자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체육회 그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공금이 지금 바닥이 나가지고 더 이상 협회를 운영할 그런 길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심사 수수료를 가지고
90%에서 95%를 살림을 해 나가는데 대퇴에서 지금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심사를 보고 나서 모아는 그 경비 그러니까 돈을 우리한테 돌려줘야 그 돈으로 우리가 살림을 해갈 수가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대퇴에서는 심사권도 주지도 않고 우리 돈인 그 수수료도 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이상 그 관리단체를 이끌어갈 그런 명분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회장 선거를 하려고 저도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늦어도 5월 초에는 새로운 서울시 태권도협회 회장이 선출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지금 물밑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피선거 회장 출마 자격이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오고 싶으면 누구나 나올 수가 있고 저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출마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서울시 협회에서는 관리위원장으로서 깔끔하게 이걸 마무리 짓고 이렇게 떠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태권도인들은 그래도 개혁 작업을 어느 정도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개혁 작업을 완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입으로 출마를 한다 또 안 한다 말한 적이 없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제가 그 결단을 내려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출마의 가능성은 지금 열어둔 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그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면서 가장 큰 협회라고 볼 수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니까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뺨에 닿는 햇살이 완연한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 ITBS 뉴스도 첫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앞으로 태권도인들에게 더욱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로 화합하는 ITBS 태권도 방송이 전 세계 태권도인들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